안녕하십니까, 노근중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530i 모델을 실제로 9개월 정도 타면서 제가 느꼈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좀 찍게 되었어요. 앞에 보이시는 두 차종 중에 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차량이 530i 차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비교가 쉽게 520i M 스포츠 차량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모두 M 스포츠 차량이다 보니까 차이점은 느끼시기 힘드실 거예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휠 디자인 빼고는 520i M 스포츠랑 차량 크기, 디자인적 요소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딱 상반되게 이 두 가지 모델을 가져왔어요. 흰색하고 카본 블랙, 가장 많이 무늬를 주는 색상이죠. 블랙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출고했을 땐 굉장히 행복하지만 관리하면서 조금 슬플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모델 모두 정말 이쁜 차량인데, 제가 왜 520i 모델이 아닌 530i 모델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오너가 되는 입장에서 530i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이거는 회사의 비밀이지만 200~300까지 봤습니다. 근데 다 종합적으로 비교해본 결과 저는 최종적으로 530i 모델을 선택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안양에서 서초로 출퇴근을 해요. 보통 이 거리가 왕복 40km 정도가 됩니다. 평균 연비가 지금 현재 10.3 정도 나와 있어요. 준수하게 잘 나와 있는 수준을 생각하고 저는 한 달에 주유를 7만원씩 3번 하니까 21만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연비면 저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530 모델을 타면서 만족했던 점은 저는 사실 핸들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잘 느끼는 편은 아니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와이프 차량을 비교를 해보면서 타봤는데 저희 애기가 제 차에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자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530i 차량은 장점이 정말 많은 차량이에요. 일단 우선 이쁘죠? 이전 모델 대비해서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한 모양으로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요. 밤에 보면 더 이쁩니다. 그리고 주행 능력이 좋아요. 제가 과장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브레이크 발을 살짝만 올려놔도 멈추는 수준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들어서 살짝만 밟아도 정말 잘 멈춥니다. 굉장히 장점이 있는 차량이에요. 단점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외관에서는 없습니다. 사실 실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저희가 에어컨을 끼면서 촬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하나의 장점이죠. 원래 BMW가 실내 공간이 좀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평가를. 근데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인터랙션 바 때문에 5 시리즈로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 예쁩니다. 좋은 점은 이상 깜빡이 틀었을 때 잘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만약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험할 때 얘가 또 깜빡깜빡 거려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되어 있고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BMW 정말 칭찬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아마 현재 5 시리즈 오너분들은 이 문제점을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 옆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이 사이드 미러가 낮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여기 실내에 있는 빛이 반사돼서 사이드 미러에 조금은 가리는 상황이거든요. 시선에서 사이드 미러 쪽에 조금 뭐가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급스러운 만큼 지문이 굉장히 잘 탑니다. 제가 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지문이 굉장히 잘 타고요. 뒷좌석 공간도 성인 남자가 탔을 때 전혀 좁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원래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전 5 시리즈를 판매를 했을 때는 그랜저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5060으로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전반적으로 넓고 레그룸도 높고 실내 공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지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있는데, 이 뒷좌석의 각도가 저희는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입 차량 대부분 이렇게 등받이 각도가 서 있습니다. 지금 이 각도가 가장 안전성이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 차량은 여기에 있어서는 아마 앞으로도 협의를 잘 안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삐딱하게 앉아있고 다리도 많이 꼬고 해서 허리도 많이 무리가 가고 바른 의자를 오히려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강도 생각해주고 안전도 생각해주는 BMW. 그리고 지금 뒷좌석에 저는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카시트를 장착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돌리거나 했을 때도 전혀 좁은 느낌은 없습니다. 5 시리즈 레그룸도 넓고 여기 위에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애기들이 불편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벤츠가 실질적으로 더 좋았으면 비밀로 하고 벤츠로 갈 수도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9개월 전으로 돌아가도 530i 모델을 선택할 것 같아요. 비교 자료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부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가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앞좌석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저는 뒷좌석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 포존 에어컨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뒷좌석 선블라인드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애기가 탔을 때 저는 선블라인드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후면, 그다음에 2열 전부 다 제가 선블라인드로 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 햇빛을 막으려고 뭐를 걸쳐요, 그 햇빛 들어오는 부분을.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기를 태울 때는 무조건 선블라인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띄워드리는 자료만 봐도 알겠지만 2300하고 530i 모델이 출력이 동일해요.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530i 출력은 258마력입니다. 258마력. 벤치 2300도 동일하게 258마력이고요. 연비 괴로백까지도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다른 점을 아실 거예요. BMW가 가장 잘하는 게 최소 토크 구간하고 최대 출력 구간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600rpm부터 4500rpm까지 최대 토크 구간을 사용을 하고 4600rpm으로 다시 최대 출력을 이용하면서 쓰는데 거의 힘을 멈출 새가 없습니다. 거의 적토마 수준이에요. 달리면 계속 달린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포르쉐 911 근데 벤츠를 보게 되시면 수치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최대 토크 구간하고 최대 출력 거리가 2600rpm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밟았을 때 저희가 이렇게 RPM이 우웅하고 올라가요. RPM이 우웅하고 올라가면서 이 힘이 전달되면서 가는 구간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구간의 힘이 우웅하고 최대 출력 거리로 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600 구간은 붕 떠 있는 거예요. 밟아도 생각만큼 안 나가요. 이 속도 올라가는 진전이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RPM이 2000rpm부터 시작인데 이 1500rpm부터 시작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독삼사에서는 BMW, 거의 포르쉐? 그냥 BMW랑 포르쉐는 같은 브랜드라고 봐주셔도 돼요. 제가 아까도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BMW는 성능으로 굉장히 유명한 차량이죠. 슈퍼카 밑에 BMW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컴팩트한 주행감하고 편리성까지 갖추고 있는 슈퍼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페라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희 팀 막내랑 같이 찍고 있는데 현타가 조금 오긴 하네요. 그래서 520이랑 530이랑 제가 말씀드린 포준 에어컨도 있고 뒷자리 썬블라인드도 있는데 저는 이 차를 굉장히 오래 탈 생각으로 영끌 수준으로 저는 차량을 뽑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저는 이 차량을 탈 생각입니다. 그래서 530을 샀어요. 왜냐면 안에 있는 가죽 자체가 520하고 530이랑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자녀가 카시트에서 졸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하는 가죽이 그래도 좀 좋은 거,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부모의 입장이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를 했다 말씀을 해주시면 남들이 해주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챙겨드리고요. 프로모션도 당연히 많이 해드리고 저희 정품 고무 매트가 있어요. 정품 고무 매트는 비쌉니다. 정품 고무 매트 1열하고 2열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품 고무 매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 매트가 좋은 점이 청소가 쉽고 비 왔을 때 물고임도 잘 없고 안 밀립니다. 여기 좀 지저분해요. 이쪽에 보시면 고무 매트가 짱짱해요. 짱짱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코일 매트 같은 거는 쓰지 마세요. 보기에는 깔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먼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청소가 안 되거든요. 걔네는 소모품이라서 거진 3개월 아니면 6개월에 한번 처분을 해주고 새로 사셔야 돼요. 근데 이 고무 매트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비교가 쉽게 고무 매트인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고무 매트 안 있는 곳은 이곳이 이제 고무 매트가 아닌 일반 정품 매트. 고무 매트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죠. 고무 매트로 중개해서 출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실제 오너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